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수상한 남성. 장갑을 끼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듯 주차된 차의 문을 열더니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탑니다. 그러고 나서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손에 든 게 지갑이죠. 근데 지갑 안쪽을 뭐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이때 한 남성이 이 계단을 빠르게 뛰어서 내려옵니다. 다급한 걸음으로 달려온 이 남자. 차 안에 있던 남자가 놀라서 뒷걸음을 칩니다. 놀란 남자의 옷깃을 움켜잡고요. 차 안을 살펴보고 있는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CCTV를 보고 여기 막다른 길인 걸 제가 알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범인을 이제 마주하고 있었죠, 이렇게. 범인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걸 알고 저한테 순순히 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차량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차량 털이 범행을 들킨 범인. 공손하게 훔친 물건을 되돌려줍니다. 아무래도 건장한 체격의 주인을 보고 많이 놀란 것 너가 같아요. 뭐 훔쳤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배 밑에 이제 상품권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담배랑 상품권을 훔쳤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범인을 인계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자백을 한다. 저는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데 왜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 며칠 뒤에 제가 CCTV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본 CCTV 영상 속에 또 다른 범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비슷한 차림을 한 범인이 또 있었습니다. CCTV 한번 돌려보니까 같은 날 50분 전에 차량 털이 범행이 한 번이 더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 먼저 온 첫 번째 범인은요.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문을 엽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지갑을 꺼내서 뒤져보고요. 이내 현금을 여러 장 꺼내서 챙깁니다. 돈은 잘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에서 절도를 당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차량 털이를 하루에 2번이나 털리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CCTV가 있어서 절도범 발견이 쉬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빌라에 살면서 뭐 돈이 없어졌다 아니면 누가 차량을 파손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CCTV를 좀 교체를 하고 실시간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예전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법인도 잡고 예를 들어 앞에서 어떤 폭행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절도 다른 범죄가 있다든지 그래서 경찰들이 몇 번 그 CCTV 영상을 요구하곤 했었어요.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CCTV. 덕분에 절도범을 바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용감한 차량 주인의 신고로 무사히 검거 완료됐습니다. 차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이나 창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돌을 사용해서 유리창을 깬다던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특수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법률상으로 처벌이 아주 좀 높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차량 털이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주인과 아이고야. 산책 나온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이때 갑자기 옆쪽에서 검은색 맹견이 달려 나옵니다. 정말 말릴 아이고. 틈도 없이 작은 강아지를 쫓아가서 사정없이 물어버리는 이 맹견. 뒤늦게 달려온 주인이 이 맹견을 떼어내려고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말려버리고 애쓰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맹견에게 밀려서 주인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 사이 양쪽에서 붙잡고 간신히 강아지를 끌어안아 떼어냈는데요. 이 주택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인가요? 그분이 이쪽에서 오시고 저는 저쪽에서 이제 달려든 거고 이쯤에서 이제 저쪽에 바로 앞 빌라에서 맹견이 뛰어나와서 달려든 겁니다. 이 앞집에 큰 개가 짖으면서 이제 여기 지나가시는 그 소형견 주변에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손도 쓸 틈도 없이 거의 한 15초 남짓한 시간에 이 맹견은 로트와일러란 견종으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개였습니다.
맹견으로부터 간신히 강아지를 떼어내 구조했지만 결국 이 작은 강아지는 숨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냥 방문 그 현관문 열어둔 거예요. 예, 열어두고 방치를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잡고 있었다고. 아예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 없이 개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가해 견주. 이제 사람들이랑 저랑 그랬죠. 아니 지금 강아지 저렇게 되는데 어딜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다 찍고 있다 했더니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신고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우 나 미칠 것 같아. 저번에도 들고 입막에 하루 있다 걔를 입막에 나눠고 물고 가는 이 걔를 어떡하면 좋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죽었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보상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근처에 산다는 가해 견주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로트와일러 견주 되시나요? 대답이 없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굳게 닫힌 문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되죠. 그 이후로 무서워서 산책을 좀 못 나가다가 훈련소 갔다는 거 보고 지금 산책하러 가는 거예요. 입마개랑 목줄한 거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입 마스크를 안 해요. 들고만 다니지. 목줄만 하고? 목줄도 어떤 데는 그냥 놓고 다니시더라고. 자기네 개는 그 교육을 시켜서 아무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개가 등치가 크잖아요. 한 15초 만에 11년 기르던 강아지를 떠나보낸 피해자. 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맹견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상의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처벌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 적용을 하는 경찰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개와 관련돼서 이번 판례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